오늘은 고생대의 네 번째 시기,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즌인 대본기를 알아볼 건데요. 이때는 물고기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숲이 처음으로 땅을 뒤덮기 시작했으며 곤충들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시기였습니다. 마치 바다의 왕국 시즌 1 플러스 숲 확장팩 플러스 곤충 시뮬레이터 베타 버전이 한꺼번에 열렸다고나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격동의 시기, 대본기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여러분의 산소 농도 보장합니다. 키키! 이 기간은 약 4억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 무려 4천만 년 동안 이어졌어요. 별명은 바로 어류의 시대. 이름만 들어도 뭔가 회먹고 싶죠? 대본기의 이름은 영국의 대번주에서 따왔습니다. 이때 대륙들은 천천히 붙기 시작했어요. 우리 합치자 하면서 결국 나중에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집니다. 기후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 6배. 온실 효과로 지구는 약간 찜질방 같은 상태. 아마 당시 생물들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여긴 왜 이렇게 덥냐? 대본기 초반까지만 해도 풀 같은 애들만 있었는데 중기부터는 나무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석송인 인목. 얘는 사실상 최초의 나무라고 불려요. 줄기 굵고 높이도 20m 이상. 그야말로 원시숲의 장군님. 이 숲이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산소도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동물들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여러분 곤충 싫어하시죠? 아쉽지만 대본기부터 곤충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좀먹다라는 표현의 어원 좀벌레와 인사하세요. 코딱지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작은 육가 가문인 톡톡이. 톡톡 튀어다녀서 톡톡이입니다. 참고로 톡톡이는 죽은 식물 잎, 곰팡이, 세균, 다른 벌레 사체 등을 먹고 분해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이충입니다. 이 덕분에 토양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영양분으로 바꾸고 토양의 질을 좋게 만듭니다. 혹시 집에서 화분 키우시거나 테라리움에서 톡톡이가 발견되면 약 뿌려서 죽이지 마시고 고대 선조들이니 사랑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갈과 거미 비슷한 포식자들이 여긴 이제 우리 구역이다 하면서 식물 사이를 활보했죠. 일부 학자들은 날개 달린 곤충도 이때 나타났다고 주장해요. 자, 이제 어류 파티 시작해볼까요? 대본기는 진짜 물고기들의 세상이었어요. 둔클레오스테우스, 길이 6m에서 10m, 무게는 최대 4톤. 바다의 전차라고 불릴 만큼 몸 전체가 두꺼운 뼈 갑옷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빨 대신 날카로운 턱뼈로 상대를 가위처럼 싹둑! 하지만 싹둑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난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린 힘이 악어보다도 강했을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본기판 티라노사우루스, 에우스테놉테론. 어우, 발음도 어렵다. 생긴가 물고기인데 지느러미 뼈를 보면 다리 같네? 바로 사지동물의 조상 후보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내부 콧구멍도 있음.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우스테놉테론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지만 현재는 완전히 물속에서만 살았던 걸로 고생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해요. 틱타알릭, 물고기와 육지동물의 중간 단계, 지느러미로 기어다닐 수 있었고 목까지 있어서 머리를 이리저리 돌릴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 버전 도롱뇽. 만약 당시 인간이 있었다면 저건 진화 중인 녀석이다 하고 유튜브 찍었을 듯. 익티오스테가 어류에서 양서류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주요 고리들 중 하나인 본격적인 초기 양서류. 목과 4개의 팔, 폐호흡 등 육상동물들의 주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망둥어를 생각했을 겁니다. 육지로 나오긴 했지만 방금 물에서 땅으로 올라온 인어공주처럼 걸음걸이는 어색했을 겁니다. 꾸물.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물에서 땅 위로 올라온 개척자, 바다의 또 다른 생물들로는 암모노이드, 흔히 말하는 암모나이트의 조상격, 껍데기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모양 덕분에 화석이 지질하게 달력처럼 쓰입니다. 박트리티드라는 조상에서 진화했는데 번식 전략이 달랐어요.
앵무조개처럼 큰 알을 적게 낳는 대신 얘네는 작은 알을 엄청 많이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생명들의 시대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다 생물의 70에서 85%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참사. 바로 두 번째 대멸종 사건, 대본기 후기 대멸종입니다. 그런데 이 멸종은 한 방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대본기 대멸종은 사실 두 번의 메인 에피소드와 여러 번의 변화가 파도처럼 반복된 멸종의 연속극이었죠.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육상식물입니다. 새로 생긴 거대한 나무들과 귀여운 풀떼기들이 지구 환경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켈바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성하면서 강을 통해 영양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죠. 그 결과 녹주류가 미친 듯이 증식, 바다는 초록빛 파티장이 됩니다. 하지만 얘네가 죽어서 썩자 바닷속 산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 현상을 해양 무산소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다 전역에서 산소가 사라지고 삼엽충과 산호들이 대거 사라졌습니다. 이때 바다는 거대한 질식실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구 냉각과 해수면 하강, 이 사건은 한겐버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빨아들인 탓에 지구가 식어버렸습니다. 기후가 급격히 냉각되고 해수면이 떨어지면서 바다와 육지 모두 대타격을 입었습니다. 빙하가 생기고 바닷물은 쏙 빠져나가 얕은 바다 생물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판피어류 둥클레오스테우스가 이때 멸종했죠. 말 그대로 집값 폭락 플러스 산소 부족, 이중구에 시달린 거죠. 거기에 화산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화산재는 태양을 가려 지구를 더 차갑게 만들고 동시에 독가스는 대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지구는 살기 좋은 별이 아니라 극한 직업 체험장이었죠. 그 사이에도 작은 멸종 파동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즉, 대본기 말은 안정기 없는 롤러코스터 시대였던 셈이죠. 결과적으로 바다는 텅 비었고 생태계는 재편되었습니다. 멸종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멸종은 생명의 리셋 버튼이었던 겁니다. 이 멸종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마 물고기였을지도 모릅니다.